오늘 저는 수면제의 위험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잠자는 능력을 깨우는 5가지 놀라운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찾아낸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비약물적 수면 처방입니다. 밤 11시에 자리에 누웠지만 캄캄한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3시, 4시를 맞이하시는 분들, 혹은 잠이 들었다가도 꼭두새벽에 눈이 떠져 그 뒤로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고통스러운 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낮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호소하십니다. 원장님,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베개도 사보고 좋다는 한약도 먹어봤는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깜빡깜빡 자꾸 기억이 흐려져요.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와 신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3주 안에 지긋지긋한 불면증의 고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산에서 오신 91살의 김순자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수면제를 복용하셨지만 하루에 2시간을 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할머님께서 손자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신다며 이제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거의 체념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다른 약을 처방하는 대신 아주 뜻밖의 물건 하나를 베개 밑에 넣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견한 5가지 비결 중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님은 30해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주무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할머님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거울처럼 맑아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진 것 같아요. 20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수면제를 처방했던 제 의사 경력에 큰 충격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방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강력한 첫 번째 방법을 마지막에 설명드릴 것이며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5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왜 이 방법들이 수면제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아드릴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통 하룻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수면 건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방법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긴장되어 잠 못 드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하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셔서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십니다. 5번째 비결은 바로 숯 한 조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거나 장을 담글 때 넣는 바로 그 숯입니다. 원장님, 숯이 잠자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강력한 수면 보조제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바싹 말린 참숯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돌이켜 보십시오. 자다가 코가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아 잠에서 깨신 적,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유난히 건조하고 칼칼해서 물부터 찾으신 적, 혹은 베개에서 쾌쾌하고 묵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불쾌하셨던 적. 이 모든 불쾌한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수면 환경의 적신호입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오신 68살 이영자 어머님의 사례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원장님, 다른 건 괜찮은데 꼭 밤에 자다가 코가 답답해서 깨요. 숨쉬기가 불편해서 잠을 설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따끔거리고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진행했지만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님은 매일 밤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셨을까요? 문제는 뜻밖에도 어머님의 베개 주변 공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습도와 유해가스였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하룻밤에 약 500ml, 500가운벨 이상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이 수분은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과 베개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특히 베개 주변은 우리의 호흡이 직접 닿는 곳이라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습도가 높아진 베개는 진먼지 진드기와 각종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잠든 사이 분비된 땀 속의 노폐물과 피지가 산화되면서 불쾌한 냄새, 즉 암모니아성 가스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는 내내 코와 목을 자극하여 호흡을 방해하고 뇌를 미세하게 각성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수치 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요? 숯은 그 자체로 천연 공기 청정기이자 천연 제습기이기 때문입니다. 숯의 표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수억 개나 뚫려 있습니다. 이 미세한 다공 구조를 전부 펼치면 숯 한 조각의 표면적이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습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표면적이 바로 숯의 강력한 흡착력의 비밀입니다. 이 구멍들은 밤새 베개 주변에 발생하는 과도한 습기, 불쾌한 냄새 분자, 그리고 공기 중의 먼지와 세균까지 스펀지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 내 머리맡에 최고급 공기 청정기 한 대를 켜놓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저는 이영자 어머님께 깨끗하게 씻어 말린 숯 한 조각을 구해서 얇은 손수건에 싼 뒤 베개 바로 옆이나 베개 및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어머님께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네요. 숯을 두고 잔날부터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칼칼한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덕분에 정말 깊게 잘 잤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머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 인구 10명 중 무려 6명이 야간의 호흡 불편감이나 구강 건조로 인해 수면 중 각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불편함을 참고 넘기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숯 한 조각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매일 밤의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깨끗한 참숯 조각을 준비합니다. 둘째, 숯에 검은 가루가 묻어나지 않도록 얇은 면, 손수건이나 천주머니 혹은 다시백에 넣어서 감쌉니다. 셋째, 그것을 베개 및 머리가 닿는 부분 혹은 베개 바로 옆에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숯의 제습 및 탈취 효과는 보통 한 달 정도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신 숯은 잘게 부수어 화분에 넣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천연 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숯을 절대 천으로 감싸지 않고 직접 베개에 닿게 하면 검은 가루가 묻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한 천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숯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맑은 날 햇볕에 한두 시간 바싹 말려주시면 흡착력이 다시 살아나 더욱 오래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숯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더 강력한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직접 다루는 방법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0해 불면증 할머님을 고친 첫 번째 비결은 이 모든 방법의 장점을 합쳐놓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비결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3주 안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말린 대추 3알입니다. 원장님, 대추요 삼계탕이나 약밥에 들어가는 그 붉은 대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대추입니다. 대추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수천 년간 동서양에서 천연 수면제이자 신경 안정제로 사용되어 온 귀한 약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낮에는 바쁘게 활동하느라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상 밤이 되어 이불 속에 홀로 누우면 온갖 잡다한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경험.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멀리 사는 자식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지난번에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을까? 올겨울 관리비는 또 얼마나 오를까?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대전에 사시는 71살 박정순 어머님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낮에는 정말 멀쩡합니다. 그런데 밤이 돼 눕기만 하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집니다. 그저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입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은 임상적인 불안 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밤에만 이렇게 걱정이 밀려와 잠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우리의 뇌가 낮보다 3배에서 4배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자극하던 외부의 소음과 시각 정보가 모두 차단된 캄캄하고 조용한 밤이 되면 우리의 뇌는 내부의 작은 신호, 즉 걱정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작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대추가 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 비밀은 대추의 향기와 그 속에 숨겨진 성분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추가 심장신의 기운을 보하고 정신신을 안정시킨다고 하여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다스리는 핵심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대추의 효능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대추 속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스피노신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들은 우리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천연 신경 안정 성분입니다. 베개 밑에 넣어둔 말린 대추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는 코의 후각신경을 통해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계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 향기 신호는 마치 뇌에게 이제 그만 걱정하고 편안하게 쉬어도 괜찮다라는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불안해할 때 어머니께서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것처럼 대추의 향기는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저는 박정순 어머님께 벌레 먹지 않은 깨끗한 말린 대추 서너 알을 작은 천 주머니나 다시백에 넣어 베개 밑, 코와 가까운 곳에 두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3일이 지난 후 어머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개에 누워 대추 향을 가만히 맡고 있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꼬리를 물던 걱정들이 줄어들고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밤에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 자식 문제 등 걱정거리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그것을 현명하게 다스릴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돈 100 원어치 대추 3알이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말린 대추 한 봉지에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이 정도면 한 달 이상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작 100원의 투자로 매일 밤의 평화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숯보다 더 간단합니다.
첫째 벌레 먹지 않고 잘 마른 깨끗한 대추 3알에서 5알 정도를 준비합니다. 둘째 향기가 잘 퍼져나올 수 있도록 얇은 천 주머니나 다시백 혹은 깨끗한 양말에 넣습니다. 셋째, 그것을 베개 및 코로 향을 맡기 좋은 위치에 넣어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대추의 향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됩니다. 향이 약해졌다고 느껴지면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째 비결, 숯과 함께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치베개 주변의 나쁜 공기와 습기를 제거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고 동시에 대추가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니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숯 주머니와 대추 주머니를 나란히 베개 밑에 넣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대추만으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도 몸이 긴장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이제 3번째 비결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것 하나를 몰라서 밤새 몸에 힘을 주고 고통스럽게 주무십니다. 이 3번째 비결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마치 깊은 숲속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지극히 편안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3번째 비결은 바로 편백나무 조각입니다. 편백나무 혹은 일본말로 히노키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이 편백나무 조각 큐브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쉽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창한 숲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며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저 숲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편백나무와 같은 침엽수들이 끊임없이 내뿜는 피톤치드 피톤치디라는 천연 물질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이나 세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력한 천연 방패이자 살균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방패인 이 물질이 놀랍게도 사람의 몸에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살 최동수 아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심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밤에 눕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러다 밤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무섭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을 모시고 심장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까지 모두 시행했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완전 정상이었습니다.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왜 매일 밤 심장이 두근거리는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긴장 상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상반된 스위치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고 위기에 대처할 때 켜지는 긴장 스위치 교감신경과 밤에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할 때 켜지는 휴식 스위치 부교감신경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낮에는 긴장 스위치가, 밤에는 휴식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율신경 스위치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밤이 되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긴장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이유입니다. 이때 편백나무가 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향기, 특히 테르펜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휴식 스위치를 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향기는 후각신경을 통해 뇌에 직접 작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실제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편백나무 향을 맡게 한 결과 불과 30분 안에 평균 심장 박동수가 분당 80회에서 안정시 상태인 60회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혈압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백나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마치 깊은 산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극강의 이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최동수 아버님께 편백나무 조각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하나 드리면서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솜과 섞어 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베개 밑 머리 닿는 부분에 두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님께서 환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베개에서 나는 나무 향을 깊게 들이마시니까 그렇게 답답하던 가슴이 편안해지고 심장 두근거림도 잦아들었어요. 마치 매일 밤 숲속에서 자는 기분입니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밤에도 긴장 상태로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낮 동안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밤에 풀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주무시는 겁니다. 비싼 명상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백나무 주머니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격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에 5,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두면 향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6개월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작 3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매일 밤 깊은 산림욕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 편백나무 큐브나 조각이 담긴 작은 천 주머니를 구하십시오. 둘째, 만약 베개에 지퍼가 있다면 베개 속을 조금 열어서 솜과 함께 섞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베개 및 머리가 직접 닿는 부분에 넣어두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사용하시다가 향이 좀 약해졌다고 느껴지시면 주머니에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나무 속의 피톤치드 향이 다시 강하게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공기를 다스리는 숫 마음을 다스리는 대추, 그리고 긴장을 다스리는 편백나무,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2위와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5위부터 3위까지는 본격적인 숙면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정말 강력한 효과, 수면제와 비견될 만한 효과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2위와 1위에서 나옵니다. 특히 1위는 제가 30해 불면증의 김순자 할머님께 알려드린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아흔한 살의 어르신을 3주 만에 완전히 바꿔놓은 그 강력한 비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돌돌만 수건입니다. 수건이요, 원장님. 그냥 집에서 쓰는 그 평범한 수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집 욕실이나 장롱 속에 반드시 한두 장씩은 있는 바로 그 수건입니다. 하지만 이 수건을 그냥 베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뻐근해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어깨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종일 무거운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어색하게 꺾이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도 몸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 불면증의 가장 흔하고도 강력한 숨은 주범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김철수 아버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꼭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도 뻐근하고요. 분명히 8시간이나 잤는데 하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아버님을 모시고 경추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해보았지만 다행히 목 디스크나 심각한 협착증은 없으셨습니다. 뼈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아버님은 매일 밤 목 통증에 시달리셨을까요? 문제는 바로 아버님이 매일 밤 사용하시는 베개의 높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불면증 원인을 역추적하다 보면
이처럼 몸에 맞지 않는 베개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목이 앞으로 심하게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꺾인 상태로 7시간, 8시간을 누워 있는 것은 마치 밤새도록 불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조는 것과 같습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목이 꺾이면서 목뼈, 즉 경추 사이를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눌리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우리 뇌는 밤새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거나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으로 가는 호스를 누군가 발로 꽉 밟고 있어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돌돌만 수건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할까요? 수건을 적절한 굵기로 돌돌 말아서 우리의 목과 베개 사이의 빈 공간에 받쳐주면 이 수건이 목뼈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맞춤형 경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뼈가 가장 이상적인 곡선을 유지하게 되면 밤새 긴장했던 목과 어깨 근육이 즉각적으로 이완됩니다. 또한 짓눌렸던 혈관과 신경이 해방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원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원리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놀랍습니다. 경추를 제대로 받쳐주어 목의 C자 곡선을 회복시키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라는 수치는 마치 꽉 막혔던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뻥 뚫린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김철수 아버님께 지금 사용하시는 베개는 그대로 쓰시되 집에 있는 일반 수건 한 장을 돌돌 말아서 베개와 목 사이의 빈 공간에 딱 맞게 끼워 넣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진료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어깨도 날아갈 것처럼 가볍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느라 매일 밤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십만 원을 주고 산 비싼 라텍스 베개나 메모리폼 베개를 사도 여전히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목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뒤통수의 높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성품 베개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건은 다릅니다. 내 몸에 맞게 얼마든지 그 높이와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그 어떤 맞춤 베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쓰시는 일반적인 수건 한 장을 준비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굵기는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의 팔뚝 굵기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째, 평소 사용하시던 베개를 그대로 베고 누우신 다음 베개와 어깨 사이, 즉 목의 빈 공간에 방금 마신 수건을 쏙 끼워 넣으세요. 셋째, 그 상태로 누워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만약 목이 너무 높게 들리거나 불편하다면 수건을 좀 더 얇게 마시고 여전히 목이 뜨는 것 같다면 수건을 좀 더 굵게 말아서 본인의 목에 딱 맞는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최고의 맞춤형 경추 베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의 강력한 비결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공기를 다스리는 숯, 마음을 다스리는 대추 긴장을 푸는 편백나무, 그리고 뼈와 혈류를 바로잡는 수건. 이것들만 오늘 밤 당장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망의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30해 수면제를 드시던 부산의 김순자 할머님을 단번에 바꿔놓은 그 방법.
제가 지난 20년간 2만 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의 집 부엌 찬장에 반드시 들어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생쌀 한 줌입니다. 원장님, 쌀이요, 우리가 매일 밥 지어 먹는 그 쌀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들어있는 바로 그 생쌀입니다. 에이, 원장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쌀 자루를 베고 자라는 옛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짜리 그 어떤 베개나 그 어떤 수면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과학적인 효과를 지닌 제 불면증 치료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 작은 생쌀 주머니 하나가 어떻게 지긋지긋한 불면증을 뿌리 뽑을 수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3가지의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천연 맞춤형 지압 효과입니다. 우리의 목덜미 뒤쪽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그 양쪽에는 풍지혈, 풍치쉐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람의 연못띠라고 부르는 이곳은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뇌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느라 이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후두학은 근육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고 신경이 압박되어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치명적인 불면증이 생깁니다. 수백 개의 딱딱한 생쌀 알갱이들은 그 자체로 수백 개의 작은 지압봉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눕거나 뒤척일 때마다 이 쌀 알갱이들이 내 머리와 목의 무게에 맞춰 움직이면서 밤새도록 이 풍지혈과 후두하근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압해줍니다. 뭉쳤던 목과 어깨의 근육이 사르르 풀리면서 뇌는 즉각적으로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두한종열 토우한주레이라는 수면의 황금률을 완벽하게 실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 즉 숙면에 빠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체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뇌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뜨거워져 있습니다. 잠을 자려면 이 뇌의 열을 반드시 식혀주어야 합니다. 곡물, 특히 쌀은 그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합니다. 쌀은 찬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이 생쌀 주머니가 베개와 목덜미 사이에 위치하면서 밤새도록 목과 머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열기, 즉 상열감을 스펀지처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뇌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복잡했던 생각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아주 깊은 휴식 상태, 즉 서파, 수면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자연의 백색 소음 효과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머리를 뒤척일 때마다 쌀알이 부딪히면서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결코 소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는 가장 완벽한 자연의 백색 소음, white noise입니다. 마치 잔잔한 시냇물 소리나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이 쌀알의 마찰음은 우리의 예민해진 청각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밖에서 들리는 갑작스러운 자동차 소리나 층간소음 같은 자극적인 소리를 중화시키고 우리의 뇌파를 각성 상태, 베타파에서 안정 상태, 알파파로 빠르게 전환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생쌀 주머니가 제가 찾은 5가지 비결 중 압도적인 첫 번째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은 각각 한 가지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숯은 공기를 데추는 걱정을, 편백나무는 긴장을, 그리고 수건은 목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쌀 주머니는 어떻습니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지압 효과, 뇌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효과, 그리고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는 백색 소음 효과까지.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원인인 신체 온도 정신의 문제를 이 주머니 단 하나로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쌀 주머니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30하의 수면제를 드시던 부산의 김순자 할머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뇌의 열이 식고 목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4살 강민호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밤마다 지끈거리는 두통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다른 처방 없이 이 생쌀 주머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버님의 20년 된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까지 깊게 주무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마법의 주머니입니까? 어르신 10분이면 10분 모두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의 3가지 핵심 원인을 동시에 잡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는 쌀 한 줌과 깨끗한 양말 한 짝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깨끗한 면, 주머니나 신지 않는 깨끗한 양말 한 짝을 준비합니다. 둘째, 그 안에 생쌀을 한두 컵 정도 채워 넣으세요. 쌀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누웠을 때 목의 형태에 맞게 쌀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여유 있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구를 고무줄이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쌀알이 절대 새어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넷째, 평소 사용하시던 베개를 베고 누우신 뒤 바로 그 목과 베개 사이의 빈 공간에 이 생쌀 주머니를 완벽하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쌀알의 딱딱한 느낌이 다소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일만 참고 견뎌보십시오. 3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목과 뇌가 이 편안함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나중에는 이 쌀 주머니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황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비결, 돌돌 만수건과 이 첫 번째 비결, 생쌀 주머니를 함께 사용하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수건으로 목의 전체적인 C자 곡선을 받쳐주고 그 위에 쌀 주머니를 올려두어 풍지혈과 후두하근을 정확하게 지압하고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그 베개 밑 공간에 5번째 비결인 숯, 4번째 비결인 대추, 그리고 3번째 비결인 편백나무 주머니까지 전부 함께 넣어 보십시오. 공기, 향기, 긴장 구조, 지압 온도, 소음까지. 수면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차단하는 철벽 수면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제가 아는 모든 비결을 아낌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째, 쑥 한 조각입니다. 베개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여 코와 목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말린 대추 3알입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을 잠재워서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셋째, 편백나무 주머니입니다.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휴식 스위치를 켜서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둘째, 돌돌 만수건입니다. 목뼈의 C자 곡선을 완벽하게 받쳐주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째, 생쌀 한 줌 주머니입니다. 목덜미 지압머리에 열 식히기, 그리고 백색 소음 효과로 불면증의 3가지 핵심 원인을 단 하나로 동시에 해결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찾아낸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베개나 매트리스보다 매일 밤 의존해야 하는 수면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전부 합쳐도 단돈 10,000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잠들고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가장 안전한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5가지를 다 하시기 어렵다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비결, 생쌀 주머니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꼭 사용해 보십시오. 단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3일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개운함이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비결인 수건을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효과에 확신이 드신다면 나머지 3가지 방법까지 모두 베개 밑에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3주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 11시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없이도 상쾌한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모습, 밤새 푹 자고 일어나 머리가 맑아지고 잊어버렸던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며 온종일 활기차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모습, 사랑하는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웃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도 갈 수 있는 건강한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에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밤도 모레밤도 여러분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도 똑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몸은 더욱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잠 못 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지옥 같던 불면의 밤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불면증 환우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일 밤 깊은 잠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